내가 먹는 것은 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 나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양지의 부엌학교의 이양지입니다. 한살림 소식지에서 매달 4가지 요리 올해 계속 연재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11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입한 게 저희 아들 낳았을 때 마침 저희 사는 곳 가까이에 매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매장 가입한 것 같아요. 한살림은 항상 제 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안 사도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제철 식재료 뭐가 나오나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부예요, 일부. 건강 요리 그러면 맛이 없다. 그리고 만들기 복잡하다, 힘들다, 생소하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 아내들이 그런 음식을 통해서 건강 요리가 또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구나, 새로운 관점에서 그 식재료를 내가 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메뉴를 제안하고 있어요. 마크로비오틱은 자기의 삶을 평화롭게 평온하게 가져가는 삶이에요. 그 자체가 마크로비오틱이에요. 그래서 3가지 원칙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신토부리. 신토부리는 제 땅에서 나는 제철의 음식을 먹는 거고, 두 번째는 일물전체인데, 일물전체는 하나의 음식에 생명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버리거나 하지 않고,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생명이 깃든 그 자체를 오롯이 먹는, 그게 일물전체예요. 그래서 마크로비오틱에서는 현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채소를 다룰 때 되도록 껍질을 벗기지 않고 버리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조리를 하도록 하는 거죠. 한살림에서 유기농을 사시면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진짜로 껍질째 드셔도 되는 거잖아요. 성만 잘 씻어서 그 껍질째 쓰면 음식물 쓰레기 확 줄어들거든요. 그거 줄어들죠. 그리고 양파 껍질 같은 것도 그냥 버리지 않고 브로콜리 심이라든지 뭐 양배추 심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모아놨다가 그거 가지고 또 채소를 끓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3번째가 음양의 조화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 음과 양이라는 이 두 큰 에너지가 있어서 만물이 소생되고 모든 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음양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건강의 척도를 음양의 조화가 잘 맞춰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에 맞춘 그런 음식을 하고 있죠. 이 3가지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원칙인 신토부리 하나만 지키셔도 이 3가지는 충족시킬 수 있어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는 이 마크로비오틱을 따라서 실천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적게 먹는 거. 배가 이렇게 80% 정도 이렇게 차게 먹는, 적게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씹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까지 이제 하시면 완벽하죠. 사람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나의 내부 환경도 환경이고 외부에 있는 환경도 환경이에요. 나와 일치된 게 환경이에요. 내가 먹는 것은 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자연에 동화되고 자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크로비오틱에 이제 7단계의 식사법이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게 제 7단계 식사법이 있어요. 내가 의식을 하고 내 자유의지를 발동을 시켜서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러서야지 참된 조화가, 인간과 자연과의 참된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밥상을 만드셨으면 싶어요. 저는 일본에서 이제 유학생활 파티시에 되고 싶어가지고 유학을 했는데,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시잖아요. 그 설탕, 버터, 동물성 음식, 그리고 또 인스턴트 음식, 뭐 얼마나 밥을 해 먹었겠어요. 그 과정 동안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앓았고, 그래서 옛날의 식생활을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근데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마크로비오틱이라는 걸 만나게 됐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건강을 되찾게 됐죠.
사실은 음식을 한다는 거, 요리를 한다는 것은 내 오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오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보글보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음식을 하는 중간중간 맛을 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를 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한 한 가지의 나를 들라 그러면은 저는 요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세상에는 너무나 건강한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건강한 음식의 잣대를 내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가 답은 알고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그때 먹고 싶은 게 네 몸이 원하는 거야 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단 조건이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 맑아졌을 때. 웬만하면 외식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 과정 동안에 다른 새로운 뭔가 음식이, 제철의 음식이 먹고 싶으면 그거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자기가 찾으면 돼요. 어제는 치킨 먹었는데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어. 그거는 아닌 거죠. 아시죠? 깨가 첫 번째, 작년부터 깨가 폭등, 깨 농사가 너무 안 됐잖아요. 깨 농사. 그리고 그 농작물이 나오는 시기가 굉장히 좀 빨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과 같은 주요 생산지도 계속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참 기후변화가 심하구나. 앞으로 정말 위기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아,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채소 정도는 내가 농사를 짓는 방법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걸 좀 경험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 100과 가까운 한살림에 구입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비춰주시길 바래요. 그러면은요, 그 철에 나오는 제철의 식재료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